지금 설명이랑 다시 지금 할 거야? 저거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슬라이드 쉐. 아니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할 거면 얘도 가져가세요. 저거 그 마이크 눌러서 SNTV 뭐 이러니까 그걸 바꿔주세요. 아, 스톱 번역 뭐야 왜 이래? X. 전체 화면 한 다음에 초록색 누르고 좌측 상단 초록색 누르고 네, 시간. 네, 마지막 코너인 라이트닝 토크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한 4명에서 5번 정도 발표를 하실 거고요. 제가 스타트를 끊을 거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폐활량 좋으신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혹시 나는 폐활량이 좋다. 이거를 크게 볼 수 있다. 안 왔어요. 앞에 있는 사람 중 한 명 몰라요. 앞에 있는 분? 저기. 저희? 고개는 지금 돌리고 있는 저 푸른색. 여기 앉으셔서 거기서 하세요. 아까 잘 풀어봤잖아요. 한번 불어보세요. 한번. 아이고. 오, 좋습니다. 아우 제발. 저부터 이제 시간 재주실 분 있어요? 아, 시간 좀 재주세요. 네, 뭐야 이게 안 되고 5분이었죠. 뭐야 이거? 뭔가 땡겨지냐 왔다 갔다 되는 거 같은데.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분타브 커뮤니티 대표 한영빈이고요. 저희가 슬랙이랑 IRCL이 연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또 커뮤니티에서 보통 이제 대화 수단으로, 채팅 수단으로 이제 요새 이제 슬랙도 많이 쓰고 IRC도 많이 쓰잖아요. 보통 IRC 같은 경우는 약간 오래된 커뮤니티들이 IRC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 특히 약간 리눅스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IRC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슬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새로 생긴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를 다 쓰고 있어요. IRC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 같은 게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따로 가입을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은 면이 있어서 많이 쓰고 있고 슬랙 같은 경우 슬랙은 이제 새로 하려는 사람들이 IRC에 비해서 쉬운 면도 있고 이제 채널 기능 같은 것도 있고 좀 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슬랙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IRC랑 슬랙을 같이 쓸 때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 IRC랑 슬랙을 동시에 돌리면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따로 별도의 채널이기 때문에 일단 양쪽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정보의 약간 차별성, 약간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슬랙에만 뭐 행사 이런 게 있을 예정이다 올리면은 IRC 쪽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양쪽이 다 올린다고 해도 이게 좀 매번 이렇게 하기도 좀 번거로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실제로 이제 약간 뭐라 했지? 약간 연동을 해달라고 좀 이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예전에도 한 번 있었어요. 페이스북 그룹하고 포럼 얘기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이때는 페이스북이 접근성이 좋아서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약간 포럼에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뭐 이거 뭐 어떻게 연동 안 되냐 뭐 했다가 결국에는 저거를 연동하는 게 지금 시스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질의응답 사이트 같은 거, 에스크 우분투 같은 걸 따로 만드는 정도로 지금 해결이 됐어요. 근데 슬랙이나 IRC는 해결 방법이 이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방법도 찾아봤고 그래서 설문조사를 먼저 했어요. 이걸 어떻게 연동을 할지 어느 채널을 항상 연동을 할지 설문조사를 먼저 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방법 만든 것 중 하나가 세임룸이라는 서비스예요. 그냥 그 여러 개의 채팅방들을 갖다가 연동해주는 서비스인데 IRC랑 슬랙도 연동하는 걸 지원을 해줘요. 우리가 따로 서버 뭐 관리할 필요도 없고 해서 이걸로 할까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우분투 중국 슬랙에서 이렇게 연동한 모습이에요. 자 처음에 이제 우분투 중국에서 뭐 하나 해가지고 한번 슬랙에 들어가 봤는데 여기는 이미 이렇게 연동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세임룸은 문제가 뭐냐면은 비싸요. 너무 비싸요. 한 달에 돈이 너무 많이 나가. 이거 뭐 베이직만 해도 한 49달러 나가면 커뮤니티 돈으로는 이걸 좀 하기가 좀 그래요. 뭐 돈을 어디서 누가 주기적으로 좀 지원해주면 모르겠지만 보통 스폰을 해주면은 돈이 아니고 장소를 많이 주잖아요. 물질적인 거라든가 그런 거. 돈을 주지는 않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갖다 버리고 그래서 또 중국 커뮤니티도 예를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고장났대요. 네, 뭐 물어보니까 안 되기를 물어보니까 지금 이거 연동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고장났을 걸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임룸은 그냥 버리기로 했고 그 와중에 뭘 찾아내면은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 무료로 제공하는 한도가 있어요. 그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그 F1 마이크로라는 가장 저사양 가상 머신을 갖다가 하나 무료로 줘요. 그래서 그걸로 쓰기로 했고요. 슬랙 IRC도 연동하는 앱이 그 코드를 노드.js로 또 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이용을 했고요. 이미 다 짜놨으니까 그냥 저걸로 쓰면 되겠죠.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 노드.js 앱이라서 이걸 가상 머신에 소스 코드를 받은 다음에 npm 인스톨을 해서 민족성을 다 깔아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도커로 그냥 싸버렸어요. 도커로 싸버리면 이미지만 받으면 되잖아요. 도커로 싸버렸고 그래서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 IRC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IRC 관리자분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잘 돼서 네, 이렇게 연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동시에 도시 하나가 양쪽에 이렇게 상주를 해서 이렇게 미러링 해주는 방식이고요. 네, 끝입니다. 네, 다음 분. 재밌네. 거의 5분만 주셨는데 일본에 이거 들고 있는데 빠르게 가지고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300초 만에 알아가는 기획관리 꿀팁을 준비하게 된 우분투 한국어 커뮤니티의 윤건영이라고 합니다. 300초란 제한 시간 있어가지고 되게 제가 말을 빨리 할 거예요. 잠깐만 지금 우리 모두 요즘 다 개발할 때 기 쓰죠? 네, 쓸 거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쓰고 개인 프로젝트도 쓰고 많이 쓸 건데 뭐 기본적인 기획 명령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에다하고 컴퓨트하고 푸시하고 그다음에 리뷰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은 다 잘 아실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하면서 기획관리 업무를 하면서 좀 알아가면 좋을 꿀팁들 우리의 타이핑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다 적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도 찍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 편안한 기준은 무조건 제 기준이고요.
발표 자료가 상당히 허접합니다. 왜냐하면 5분짜리 라이팅 토크라서요. 그리고 빨리 갑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또 편안한 기준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CLI 환경에서 리눅스 커널을 개발하는 C 언어 개발자입니다. 이런 걸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편하다고 하지만 GUI에서는 절대 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건 잘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 중요하죠. 우리 안전도 중요하지만 코드 안전도 중요합니다. 화재 및 재난 발생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코딩을 회사에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났대요. 어떻게? 우리 서버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우리 코드 어떻게?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gitfire라는 명령어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 예전에 그 사무실에 A4에 붙여가지고 화재가 났을 때 commit push 하라는 이제 뭐 안내문이 되게 짤이 많이 돌아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에 기반하여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제대로 설치하고 설정하시면은 이 gitfire 명령을 딱 치셨을 때 불이 났을 때 딱 타입을 치시면 제가 작업하고 있던 모든 코드가 다 원격으로 날아갑니다. 원격제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컬에서 저장한 그 작업을 하고 있던 제 계란 머신이 불에 타도 제 코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불났다고 해서 노트북 들고 나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불났을 때 무조건 몸 먼저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게 첫 번째 리눅스 얼라이언스 잘 쓰기. 얼라이언스 뭔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면 찾아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그런 걸 설명하기 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뭐 git add, git clean, git check out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치죠? 치죠? 네.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이런 거를 쉘 얼라이언스에 걸어버리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 이 정도입니다. 자세히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git 스테이터스 제가 굉장히 많이 칩니다. 심심한 거 그냥 한 번씩 쳐봐요. git s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럼 git 띄고 스테이터스 할 거를 git s 딱 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또 git clean 빼기 df and git clean 마이너스 df를 치고 git checkout 빼기 점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저장된 수정사항이 다 날아가요. 이게 어떨 때 필요하냐? 그 대변 패키지 빌드하고 나서 아니면 메이크하고 나서 이상 옵젝트 파일 생기죠? 이런 거 하루에 열릴 때 git c 딱 치면 다 날아갑니다. 대박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또 뭐냐? git 무 저희가 또 브랜치 왔다 갔다 할 때 체크아웃 명령을 쓰죠. 이건 인자를 받아봤어요. git n 인자 받으면 바로 글로 넘어갑니다. git checkout 브랜치명 다 필요 없어요. git n 이거만 끝납니다. 또 뭐가 있을까? git 브랜치 이건 또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어봤어요. 그냥 단순히 git 브랜치를 쳤을 때는 브랜치 리스트가 나오고 git 브랜치 $1는 뭐가 나오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뭔가 나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써요. 이런 거 참고하셔서 얼라이스 만드시면 굉장히 일할 때 편해집니다. 이건 제가 회사분들한테도 아주 공유하는 완전 꿀팁이에요. 저만 쓰고 있습니다. git config 들여다보기. 프로젝트 안에 .git 안에 config 이 파일을 전적 혹시 아셨나요? 네. 아, 다들 잘 아시네요. 그럼 제가 말할 게 없어지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걸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넘겨버려. 필요한 건 넘겨야죠. 네. 커밋 메시지 템플릿 이게 왜 필요하냐? 회사 같은 데 일을 하다 보면은 커밋 메시지에 규칙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슈 트래커 그래가지고 이슈 트래커 넘버 제목 쭈르륵 적고 현상이 이렇다. 원인이 이거였다. 시험 내용 이걸 시험했다. 이거 테스트 딱 했다. 이걸 다 손으로 쳐야 됩니다. 참 그래요. 힘들어요. 특수문자도 쳐야 되고 참 귀찮습니다. 그래서 랜덤플레이스 씁니다. 회사에서 저만 써요. 제가 아직 안 알려드렸거든요. 그 기컴피그에다가 저렇게 템플릿을 경로로 이렇게 봐가지고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 형식 그대로 처음에 딱 시작합니다. 그 커밋을 쓸 때 저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그 커밋에 대한 내용만 하면 되겠죠. 규칙 그 따라서 뭔가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한번 집에서 써보세요. 그리고 집 명령 오타 잡아주기. 제가 딴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타자를 이상하게 칩니다. 약간 독수리에서 발전한 형태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오타가 자주 납니다. 정확도가 딴 사람보다 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시간 끝났습니다. 장 남았어요? 장.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다 진짜. 아 빡세 이런 느낌인가? 아 불안하다. 이건 좀 작네요.
대충 해야 돼서 그걸로 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평범한 개발자가 발표대에서 보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단 발표를 하겠습니다. 과연 내가 마이크를 잡을 날이 올까? 어느 날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가 좀 몇 년, 꽤 오래 전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토 모임에서 제가 친절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모임으로 그 책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데가 있었어요. 물론 좀 제대로 잘 모르니까 그 책 내용을 읽고 그 내용 읽은 다음에 뭐 그냥 있는 거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막 PPT 막 만들고 그 뒤에다가 그냥 대충 이미지 박아갖고 그냥 해봤더니 막상 갖고 와봤더니 한 20분 걸려서 하긴 했는데 다들 별 반응 없고, 그리고 그냥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라는 느낌만 서로 가져다주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발표였거든요. 물론 그 뒤로도 발표를 하고 강연도 여러 번 나가고 지금은 어느 고등학교에서 동아리 멘토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게 발표를 하면 할수록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다 라는 느낌을 스스로도 받고 있었지만 뭐 발표를 해봐라 라고 지인한테 얘기를 해봐도 지인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내가 뭘 안다고 발표를 하냐.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면 그게 인간이겠어요. 그게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만 무조건 생각할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딱 생각을 했으면은 올곧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고 나중에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가?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소장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드디스크에는 그 파일 포맷 시스템이 있는데 왜 램에는 파일 포맷 시스템이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좀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때 딱 들었던 그 한 문장만큼은 인상이 깊었어요. 정확히 알아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야. 하지만 뭐 야매로 배웠으면은 딱 하는 생각 있잖아요. 당연히 모든 걸 제대로 알고 있을 리가 없죠. 물론 발표를 할 때는 자신 있었는데 하고 지난번에 KCD 때 발표를 맡아서 했을 때는 그래 지난 세션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어려운 얘기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은 내가 컴퓨터 구조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오히려 제가 준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과연 그 범위가 맞는 범위인가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물론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렇게까지 많이 몰라도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무조건 오고 설명하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무조건 오게 돼 있습니다. 뭐 모르던 거를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잘못된 지식을 갖다가 나중에 정정하더라도 알게만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준비를 다 잘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지식이 똑같지는 않아요. 고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따로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발자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알 수 있는 지식도 따로 있고 그 시간에 맞춰 갖고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지식을 전하는 것 자체가 결국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식 자체는 물론 불완전할 수도 있지만 꺼내보면 이게 완전한 지식인지 불완전한 지식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배울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준비하겠습니다. 다 맞췄는데. 아니 나는 야 저 소리는 왜 나는 거예요? 저 소리 왜 나는 거야? 와, 타이머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오늘 라이팅 토크 네 번째 순서를 함께할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제 발표는 코딩과는 무관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이 발표 주제는 변태적인 터미널 사용법, 부제 하이텔 단말기로 터미널 사용해보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텔 단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90년대 한국통신에서 만든 PC통신 단말기입니다. 아마 일부 분들은 이제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걸 컴퓨터가 없는 집에서도 PC 통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로 대여를 해줬는데 90년대 말에 들어서 생각보다 PC 보급이 빨리 되면서 수요가 급격해져서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단순 대수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박물관에만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단말기에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리얼 포트로 PC에 연결하면 터미널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소문으로만 듣고 실제로 시도해보기 위해서 단말기를 하나 구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구해서 안 끝났어요. 일단 구하기는 쉬운데 25년이 된 공을 들여서 구해도 정상 작동을 보장하기가 힘듭니다. 대부분 이게 중고나라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은 골동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 안 하고 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한대 구입을 했는데 작동을 하지 않아서 올해 여름에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또 구해서 이거를 구현을 성공하고 한 달 정도 썼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원래 제가 계획은 6월 말에 라이팅 토크를 신청을 할 때 여기에 가져와서 딱 시연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고장이 나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대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단말기를 처음 켜면은 전화 걸기 화면만 뜨고 이외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S 키를 눌러서 히든 모드에 들어가서 모드를 통신으로 바꾸고 전송 속도를 기억해둬야 됩니다. 9600이죠. 이 값을 이제 더 빠르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PC나 저 같은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를 썼는데요. 이쪽에서 설정을 계속해야 됩니다. 미니컴을 설치해서 폰트와 전송 속도를 맞춰두고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타이핑을 해보면 PS에서 친 글자는 단말기 화면에 뜨게 되고 단말기에서 친 글자는 PC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미니컴을 닫고 나와서 아래 이 두 줄 명령어를 실행해주면 다음 루틴 때부터는 PC의 전원을 인가하면 자동으로 단말기 측에서 터미널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터미널 화면이 뜨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화면 다 뜨고요. 키보드 입력 다 뜨고 물론 한글도 지원합니다. 한글은 이제 로케이를 EUCKR로 바꿔야지 합니다. 다음 작동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왜안
공짜. 와. 이렇게 빔도 실행되고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생각보다 꽤나 빠른 거예요. 이 치는 속도는 내가 한 손으로 들고 치느라고 좀 느린 거고요. 실제로 스크롤되는 속도는 이 IRC 실행할 때 속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배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화면의 스크롤 속도가 좀 느립니다. 이게. 스크롤 속도에서. 그다음 뭐 터미널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음악도 실행이 됩니다. 음악은 당연히 스피커를 연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링스 브라우저입니다. 이거만 보고 하죠. 그다음 네, 딱 맞춰서 끝났네요. 동영상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마무리. 끝나. 아 불렀어요.